자동으로 하거나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산문교육공동체 만남의 날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및 학부모 연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 조경철 교장선생님께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 설명을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문교육공동체 만남의 날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자, 전년도 같으면 교육과정 설명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육과정 설명회 더하기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 뭐 만남의 날로 이렇게 정하자 해서 이름부터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조금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저희 학교가. 왜 저희 학교는 좀 늦느냐. 작년 제가 오기 전부터 산문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설명회가 좀 늦은 이유, 왜 다른 학교보다 늦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3월 달에는 새로운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새로 만나가지고 서로 우리 교육적인 용어로 래퍼를 합니다.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수업을 공개한다, 학부모 상담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시기를 놓치면 1년 동안 아이들하고 만나서 이루어가는 게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아이들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학부모님과 만나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선생님하고 수업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어느 정도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이때를 택해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다른 학교는 보통 3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학교는 4월 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참 시기를 적절하게 참 잘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산문초등학교는 좀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학교도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요. 저희 학교 교육 과정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우리 학교는 학생들 중에서 보면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든지 또 탈북을 좀 있다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좀 많이 있는 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하시기가 많이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을 가진 사회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 어려운 아이들, 좀 다른 아이들, 이렇게 다름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아이가 훨씬 세상을 보는 폭과 안목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균일한 이런 아이들만 있는 것보다는 또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지혜를 배울 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산문초등학교는 그 점을 저희들은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은 모두 56명입니다. 56명인데 아주 경력도 많으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열정을 많이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시설입니다. 교실이 있고 특별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과학실도, 컴퓨터실, 방과후교실도 있고 돌봄도 있고 자료실도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김해 시내뿐만 아니라 우리 정도 도시에 있는 학교 치고 요 정도의 특별실을 가진 학교가 없습니다. 이 정도 공간을 가진 학교가. 제가 보기에는 산문초등학교의 강점 중에서도 강점입니다. 지난번 장류 신도시 교육 환경에 대한 포럼이라고 해서 우리 하선정이 속여놓는다 했는데 하선정 의원님께서 지금 와 계신데 하 의원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참석자가 하는 이야기가 가장 운동장 1인당 학생 1인당 운동장 면적이 넓은 학교가 산문초등학교, 가장 작은 학교가 어느 학교 초등학교를 하더라고요.
거의 제가 보기에 아이 1인당 운동장 면적이 한 6배쯤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활동 공간이 넓습니다. 교실도 넓어요. 가면 학급당 학생 수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적정한 학급 수도, 학생 수도, 그리고 학교도 우리 아이들이 곳곳에서 가서 뛰어놀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아주 넓게 널려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시설을 굉장히 교육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임 우리 교장 선생님, 제가 작년 9월에 사무초등학교 왔는데 전임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거 하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아마 행간에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만, 우리 학교는 아이들 신발장이 행간에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행간에서 신발을 벗고 바로 실내화로 갈아 신고 올라옵니다.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층별로 아이들 급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끓인 물을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 그리고 그런 시설들은 지금 이미 다른 학교에서는 별로 없는 시설들입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만 선생님들이 참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잘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게, 화장실에 가니까 휴지가 잘 없어요. 그래서 교실 화장실 칸마다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고속도로 가면 휴게실에 있는 화장이 큰 걸 갖다 달아놨습니다. 한 칸이 달아놓으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까, 깨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 씻는 것도 비누를 보통 다른 학교는 갖다 놓습니다. 이 비누가 잘 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 학교 화장실에 가면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비누를 옆에다가 다 설비해놔서 아이들이 이를 보고 바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이런 좀 작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활에서 좀 보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 교직원들이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환경 이런 쪽에서 우리 사문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그런 보살핌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하고 예산을 짜면서 한 가지를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춥거나 더워서 수업에 지장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냉난방 예산을 좀 충분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아이들이 집에 가서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 학교에 등교하면 교실이 따뜻할 겁니다. 등교하기 30분 전에 저희는 교실에 난방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할 때 따뜻한 교실에 들어와서, 빨리 교실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섬세한 배려까지도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크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교육 과정의 근본 구성입니다. 그래서 구성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목표 차원입니다. 말하는 인간상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교 말하는 인간상은 한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있어서 초등학교에는 모두 공통의 교육과정을 가지는데 맨 밑에 있는 겁니다.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 우리의 공통 목표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에 학교에 조금씩 말을 달리하고 중점들을 조금 더해가지고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아주 적합한 그런 목표를 추진했고 그리고 도덕인, 자주인, 창의인, 건강인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교육과정에 속해 있어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과정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통적인 내용, 기초와 기본이 되는 내용이 그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학교와 지역 사회에 맞도록 내용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검증을 받지 않아서 좀 위험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기본을 국가에서 검증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맨 첫 번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만 충실히 하면 그 교육과정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구를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 검증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을 1번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저희 학교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체험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을 봄, 가을로 2번을 하고 있고 수학여행, 수련활동, 생태학습 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장학습 같은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입니다. 수련활동, 현장학습은 이미 이것은 학교에서 꼭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이제 가정의 교육력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아이들도 1명 내지 2명, 3명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 현장 체험학습이 이루어져야지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이런 현장 체험학습은 시기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다 해서 좀 저런 것들을 좀 작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부모님하고 학생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거의 천차가 찬성이에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기다려서 교장님 제로서는 눈물을 머금고 사실 현장 체험학습 보내줍니다.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1, 2학년 안전교육 지금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을 지금 1학년, 2학년에 저희들이 34시간을 지금 하고 처음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 예방하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 및 사이버 중독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교육도 해야 합니다. 직업 안전 응급 처치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교육을 포함한 보건 교육도 17시간씩 학년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 외에도 이미 우리가 해야 될 법적으로 또 규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잘 챙겨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필요에 따라 수업 시설을 약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들은 국어 수업을 좀 하기 위해서 국어를 시간을 좀 많이 늘리고 6학년 같으면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자 해서 진로 시간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맞추어서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교육과정 시간과 내용을 좀 조절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정체험학습 저희 학교 가정체험학습은 5월 1일과 2일 이틀간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5월 4일 날 가정체험학습을 하려고 했는데 인근에 있는 장로지역의 전체 초등학교를 보니까 5월 1일, 2일 날 다 가정체험학습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만 다른 날 하고 전화를 안 하게 되었을 때 거의 비슷한 직장을 가진 우리 장로지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리 학부모들만 불편하겠다 싶어서 날짜를 1월 1일, 2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10월 2일은 개교 기념일 되어서 그날 가정체험학습입니다. 아마 저렇게 하면 상당히 장기간 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어떤 추억들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맨 처음에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학교 경영을 저는 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처음 부임해서 선생님들에게 한 이야기가 학교장이 없으면
이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교장 선생님이 판단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판단할 때 가장 1번 최우선 조건이 뭐냐? 저는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을 판단해 우선순위 1번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업무를 추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주도적 활동을 저희들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움 중심 수업, 운동회, 학예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교실 수업을 개선하고 있고요. 운동회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많이 바꾼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이 즐거운 운동회가 돼야지 모든 사람이 즐거운 운동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운동회를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들이 보는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또 학년별로 아이들이 즐겁게 하루를 뛰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동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학예회는 제가 그런 형태로 바꾸려다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작년 형태를 더 좋아합니다 하고 건의를 해서 학예회는 그대로 작년과 같이 학급 단위를 나와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예회도 학부모들 없이 학급마다 자기들 잘한 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발표하고 박수 치고 직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했는데 그거는 제가 졌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그래서 좀 뭔가 좀 보는 사람 밖에 평가하는 중심이 아니고 학생들 스스로가 행복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만족해하는 그런 쪽의 학교 행사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행사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흔히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가끔씩은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선생님들이나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여러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학생 시절에 선생님 유행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선생님은 교실 칠판에 막 강의하다가 수업 종이 땡 올리면 딱 칠판 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면 박수를 막 쳤습니다. 그죠? 어떤 선생님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과제를 내줬어요. 수업 시간에. 그런데 쉬는 시간에도 안 했나 빨리 갖고 온다. 안 되면 자 방과 후에 남아서 그거 해놓고 가. 이 선생님 징글징글하죠. 지금 생각해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육적으로 볼 때 어떤 선생님이 좋을까요? 자 그럼 1시간 동안에 그 교실에 있는 아이의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자 수업 시간만 땡 하고 빠지는 선생님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세월아 흘러라 시간만 가면 시간 맞췄다. 그죠? 과제를 내주고 끝까지 확인하는 선생님 당장 괴로워요.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가 내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하루에 1시간, 하루에 1시간씩, 6시간씩, 12시간씩 1년 365일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적으로 어느 쪽이 유용한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하고 틀린 점이 있더라도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담임선생님이 한번 좀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 학교에서 한문초등학교는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 가끔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보면 학교에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그럼 교육청으로 와요. 그런데 학교 민원이 교육청에도 오고 청와대도 가고 국민신문고도 가고 시청에도 갑니다. 민원이 가는데 그 민원을 누가 처리하시는 줄 압니까? 아무도 처리 안 해줘요. 청와대에 해놓으면 청와대에서 교육부에서 도교육청, 도교육청에서 김해교육청에서 학교로 와가지고 답변 자료 내라, 조사해내라 이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시간을 뭐 만들고 있나 하면
답변 자료 만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마하루방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학교의 방향이 그러하니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설사 불만이 있으면 담임선생님하고 직접 아이 교육을 위해서 대화를 해주시고 담임선생님하고 대화해서 안 되면 교감선생님이나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안 오신 학부모님들 계시면 그렇게 꼭 좀 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 많이 이번에 바뀌어지는 게 평가입니다. 집필평가 없앴습니다. 도교육청 교육부의 방침입니다. 우리 학교만 없앤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방향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평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싫습니다. 시래기 싫은 이유, 우리 어머님들 많은 게 시래기 싫은 이유 왜입니까? 늘 가면 평가받는 느낌도 그래요. 시대 식구들이 나를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싫은데 신정형은 포근합니다. 평가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봐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평가 그런 평가를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쯤 아마 평가 결과가 통지될 겁니다. 아이들이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를 받는 수도 있고 과정을 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 정도만 체크해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1년쯤 잘 한번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혹시 평가 우리 학부모님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학교 교원 평가. 교장선생님 잘합니까? 만족도 평가죠. 우리 학교 청렴해요? 청렴도 평가죠. 전화하면 귀찮죠? 짜증나죠? 그래도 아주 잘함으로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에 강의할 일이 있어 갔는데 제주도에는 그런 학부의 마인드가 딱 돼 있더라고요. 청렴도 1입니다. 만족도 1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팍 내려와요. 청렴도 1이 했으니까 300원. 만족도 1이니까 200원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돈 가지고 제주도에 작으니까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더라고요. 그 프로그램 해주고. 결국은 실제 우리 학교 청렴합니다. 이 선생님들 뭐 받고 안 합니다. 저도 그렇고 커피 한 잔도 갖다 주면 법에 걸립니다. 청렴하고 하니까 있는 거데 근데 우리 학부모들이 보통 해놓더라고요. 보통은 꼴등이에요 요즘. 잘하면 뒤에서 한 2, 3등 됩니다. 가장 더 이상 갈 데 없이 잘한다 해줘야 그 중에 한두 사람 따주고 해야 체면체가 돼요. 그래서 학교나 이렇게 올 때 크게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주 없었다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힘을 살려주는 겁니다. 학교장의 바람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이 학교에 왔을 때에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장으로서 철학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 3가지를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학생들의 자긍심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자존심도 지켜서 선생님들의 교육력이 최대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3가지를 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 학교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심어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있는 집이 우리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제대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 교육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가 있는 소속하는 우리 집이 좋고 우리 부모가 좋고 우리 학교가 좋고 우리 가정이 좋을 때 그 아이가 성장을 바람직하게 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 산문학교, 좋은 학교 다니고 있다고 항상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교장선생님 집에 가시면 아이들에게 교장선생님이 너희들 공부도 참 열심히 잘하고 특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인사를 너무 잘하고 예절 바르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청길 생활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 칭찬을 해주더라고 하시면 전해주면서 너희 학교 참 좋더라고 한번 가서 꼭 이야기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이 이런저런 잔소리를 좀 해서 좋은 시 하나 같이 낭독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시를 보면서 한번 좀 웃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